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벌써 한 주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약간 또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네.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또 시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가지 종목을 뽑아서 또 최고의 한 종목 오늘도 뽑아봅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8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의 상승을 기원하는 것처럼 네. 눈이 다 아프네요. 기원합니다. 네, 굉장히 넥타이가 양봉이에요. 네, 장대 양봉 스타일.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도 8가지 종목을 한번 저희가 선별을 해놨는데요. 어떤 건지 대진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강의 1라운드 종목부터 보시죠. 하이트 진로, 그리고 또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잘. 예, 오리온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2라운드입니다. 현대위아 그리고 기아인데요. 네. 자동차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또 개별 소식도 있고 또 전체적인 좀 좋은 호재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네, 잠시 후 또 보도록 하고요. 네.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또 관련된 법안이 또 발의가 돼서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파워 로직스가 됐겠고요. 또 5G인가? 오늘은 아닙니다. 서진 시스템이 3라운드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골프존과 VC가 있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날씨도 풀리기 시작했고 뭐 골프 시즌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져 오면서 예. 이 골프 관련주들 오늘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수익 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저는 이걸 딱 생각하자마자 음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류부터 딱 떠오르는데요. 저도요. 네. 그렇죠. 오늘 약간 그 두꺼비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참, 이슬입니다. 예. 자, 하이트 진로 완료했고요. 오리온 올라가 있습니다. 초코파이로 또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차트로 보시게 되면 완전히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네. 어떻게 해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 종목들 이야기하기 전에 네.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음식료품 이런 맞아요. 관련주들이 예. 거의 일제히 다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탄력받을 때가 온 건가, 진짜 시기를 잡은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네.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음식료주는 좀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리오프닝의 수혜주로서 당연히 손꼽히는 지금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구나.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1분기 합산 수익률 자체가 네. 코스피 대비 6% 상회하면서 이제 섹터 자체 지금 수급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그건 이제 퍼센티지적인 얘기일 뿐이고 네. 어쨌든 시장 지금 상황을 보자면 지금 판가 인상을 단행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 또한 지금 원자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가격이 전이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원자재가 다시 또 이제 내려간다면 네네. 그거는 이제 기업들의 그대로 수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다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좀 재고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거기 이제 외식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외식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보기 부분에서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굶어야 돼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좀 예. 밖에 사 먹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보기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 이제 대형 마트 안에 있는 그런 음식료품들이 계속해서 네. 잘 팔릴 것으로 지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저는 음식료 쪽은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보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가격이 진정되면 이 음식료품 업종 지금 받았던 탄력을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식음료주를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좋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때 되면 네.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년부터 보면 거의 실적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원래 식음료 중은 원래 무겁죠? 옛날부터 네. 잘 안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R&D가 거의 없어요. 초코파이가 지금 이미 몇십 년 됐는데 거기서 안에 R&D를 할 리가 스티커가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근히 쪼꼬라도 좀 더 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마시멜로를 더 넣다든지. 좀 더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식음료 부분은 사실 어쩌면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변화성이 거의 없어요. 변화성이 거의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이게 죄가 관련된 랭킹 따지면 네.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도 오늘 종목에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무서운 속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 국내 시장에는 이거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없어요. 네. 근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이슈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식음료가 뜨다 보니 여러 식음료 중에서도 보면 뭐 커피 관련된 종목도 많이 뜨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술 관련된 것도 뜨고 하는데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 쭉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섹터는 또 다르게 변할 거라고 또 예상되지만 네.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슈적인 부분이 생길 거라 봅니다. 이게 단기적인 소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이제 단가를 이렇게 전이를 하잖아요. 가격을 네. 소비자한테.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야지 매출이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오히려 지갑을 닫아버리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얼어붙는 것 아닐까 이 음식료 쪽에서 네.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 개를 봅니다.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네네. 통키로 말 질문하시는데 네네. 그걸 만들면 곡물가가 곡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곡물 지금 나뉘지 않습니까?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물류적인 대란, 수출한다든지 수입한다든지 물류적인 부분이 또 끼어 있어요. 네. 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을 당연히 판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이 지금 식음료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얼만큼 밀접한 시장에서 크냐 되게 커요. 의외로 크기 때문에 이는 범정부적으로 좀 잡아야 돼요. 물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특혜를 주면서 기업들에게 예. 좀 이렇게 제재적인 완화를 풀어줘야지만 되지. 아니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물가에 반영시켜 버리면 지금 미국처럼 소비자 물가 8% 이상 뛰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절반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그나마 국가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풀어놔 버리면 상당한 이 타격을 예상을 누가 보더라도 보여주죠.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궁금한 건데요. 이제 종목 투자에 있어서 네. 이런 음식료가 갈 수 있는 거는 에그플레이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플레이션 두 개를 합했을 때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네. 중장기로 갔을 때 어쨌든 에그플레이션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인플레이션 쪽으로는 괜찮은 음식료 중 뭐가 있는지 하나씩 말해줄 수 있다면 이게 하나씩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는 그래요? 부분이 아닌데 너무, 어쨌든 뭐 예.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좀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이 온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따가 종목도 나오겠지만 네네네. 그럼 뭐 이제 과자 업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가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품을 만들 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왔는데 이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점차 나아진다면 그 이제 과자 업계들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과자 업계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 섹터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의 상품을 만드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가를 이미 전이를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출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미 판가를 전이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살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매출적인 부분이 손해를 좀 해지할 수 있는데 네. 판가 전이를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섹터의 상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판가 전이를 성공한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큰 기업과 그 어떤 식음료 쪽에서 1위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작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전 좋습니까? 지금은 1위 기업을 1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좀 대형주들이 먼저 조정이 오고 나서 네. 먼저 올라가면서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작점으로 본다면 일단 대형주들부터 보자 이렇게 대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음식료와 관련해서 전성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 좀 약간은 갈라지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가들도 종목들을 좀 선택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자, 우선은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하이트 진로 대 오리온 어느 쪽입니까? 저도 이제
고른다면 네. 저도 이제 항상 두꺼비 달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초코파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으로. 네, 맞습니다. 두꺼비라고 달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네. 저희 시대 아닌가? 아재 또 이제 감성 아니에요? 아재 감성? 아재 네. 혹시나 PPR 오해를 받을까 봐. 아, 그렇군요. 아. 센스. 아, 네. 어, 자, 오리온 얘기를 해주셨고, 최인호 전문가는 어떤 겁니까? 저는 두 종목을 또 다르게 보는데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예요. 저출산이요? 네. 오, 저출산이요? 자, 저는 왜일까요? 일단 설명 좀 더 드리고, 네. 그다음에 하이트 같은 경우에, 진로 같은 경우에는요,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관련주로 하겠습니다. 오리온이요? 예. 오늘 음식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출산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네.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그러게. 그런데 예. 리오프닝 되고 이제 그 거리두기가 해제됐잖아요. 영업시간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 저출산 관련주, 그러니까 그 소주 관련해가지고. 소주가 저출산입니다. 아니, 좀 이상해졌는데, 네. 아무튼 주류 관련해가지고 네, 더 맞습니다. 탄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오리온을 고르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오리온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린이들이 이제 애들 많이 안 놓고 있잖아요. 이제 저출산인체 시대거든요. 네. 오리온이란 과자는 성인이 거의 먹자고 애기들이 먹어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왜냐면 애기를 키우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도 잘 안 먹기는 예. 하는데, 그래요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이 뭐냐면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으로 로열티를 받는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이 몇 년 됐냐면 정확하게 98년 됐어요. 거의 1920. 100년 됐네요. 100년 됐어요. 딱 100년에서 한 2년 세기. 못했게. 네. 이 원래 회사가 원래 북한에 있어서 기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시간 예,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 비교하자가 좀 애매하지만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똑같아요. 미주라든지 아시아 수출하는 게 비슷한 그러니까 시장이 똑같아요. 네. 이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오리온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로열티적인 코카콜라 마시는 것처럼 로열티적인 부분에서 오리온이 더 앞선다고 저는 보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김민아 앵커가 얘기했던 걸 조금 더 보충해서 앞뒤가 좀 약간 편집이 잘못된 거 같은데 네네네.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밤에 술을 이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소주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걸로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 이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이 2030이에요. 시커 먹어라 이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하이트 진로가 야밤에 안주 시켜놓고 오리온 과자를 먹느니 차라리 소주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하이트 진로도 낫지 않습니까? 아, 자, 그 부분에서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이미 하이트 진로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서 횡보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좀 그러한 부분이 저는 이제 오리온을 고르게 된 이유가 됐고. 저게 선반영이 저만큼 돼 있군요. 네, 결국에는 진짜, 네. 리오프닝 풀리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이제 술로 가게 되어 있고, 네. 음주감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투자하기에도 당연히 하이트 진로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이제서야 재료가 조금 소멸이 되려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도 네.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세 전환에 다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까닭에 오리온이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갈 수 있겠다. 근데 하이트 진로는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하이트 진로를 또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지금 오리온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의 선택까지 보고 종목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입니다. 자, 하이트 진로 대 오리온. 시청자는 저하고 마음이 똑같네요. 저도 한 표, 네, 하이트 저희도 진로. 앵커 둘은 싹 다 술입니다. 압도적으로 네, 오리온이다. 70%. 그렇습니다. 그냥 오리온은 술 먹다 안주 정도로. 안주로도 안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역시 근데 그렇게요. 오리온 아까 전에 설명하다 빠졌는데 네. 이 세계적인 이 제과에 대한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뭐 캔디스 인더스트리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오레오라든지 M&M 과자들 네. 쫙 뭐 하면 네네. 그게 켈로그라고 미국의 유명한 시리얼 네, 회사 네, 아시죠? 알죠. 그게 세계 13위예요. 근데 오리온이 12위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2조 5천억을 팔아졌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2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공장이라든지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탈 한국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코카콜라를 여기서 만들지만 라이센스 우리 비용을 미국 주듯이 네. 이 오리온은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시장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지만 저는 회의적이다. 회의적인데, 네. 초코파이 외국에서도 인기 많더라고요. 네. 우선 하이트 진로가 득표율은 더 많았는데요. 그쵸. 이 두 분의 전문가님은 오리온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오리온 올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하이트 진로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 전문가님. 네, 하이트 진로 지금 이렇게 일본 수출이 한 30% 이상 지금 또 급등하면서 또 이렇게 좋네요. 예, 좀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좋고 있으며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주 시장,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교민이 살고 있는 10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150만 사는 미주 시장이라는 중국 시장, 예.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에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 나라마다 이 판권으로 가지고 다들 거기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은 커질 거로 예상되고요. 저는 목표가를 39,000원을 잡습니다. 39,000원. 너무 지금 회의적으로, 37,000원이네요. 네. 예. 일단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발표가 우선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네. 다시 또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 정도까지가 그래도 목표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조정 기간까지 감안을 하셔서 3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과자가 승리를 했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번에는 또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또 오늘까지도 약간 살아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말고 기아가 올라오면서 부품 대 완성차의 대결로 2라운드를 꾸며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그리고 기아 이 둘 중에서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거는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저는 현대위아를 골랐습니다. 현대위아. 네. 자, 최인호 전문가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게 좀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고 있거든요. 네. 6거래일. 예.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하나는 올 연말에 네. 어찌 보면 중고차 시장 때문에 그렇죠. 더 이슈를 하니까 그는 어찌 보면 똑같은 투자 성향인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네. 상승세도 크진 않지만 상승세를 좀 대형주 치고는 오늘도 기아가 제일 위라하게 올라왔거든요. 네이버랑 기아가. 네. 그래서 기아가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조합했을 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엇갈렸네요. 네, 이번엔 엇갈렸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 이 완성차 기아. 이게 어쨌든 중고차 시장에는 기아도 진출하고 네. 현대차도 진출하고 다 진출해서 이게 또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이 기아만의 또 매력이 또 있다면 또 기아 있을까요? 매력이 예.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아를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 진짜 그러실 것 진짜 같아요. 신경 안 썼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워낙 완성차 자체가 워낙 부진한 일단 성장세를 보이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예. 문제는 이제 18일 날 이제 중고차 사업에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만의 네. 최초의 노하우를 공개했어요. 어떤 거요? 한 달 타보고 네. 결정하기. 야,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12번 바꿔 타면 1년 공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블랙커스터 이제 예. 블랙커스터 예. 블랙리스트. 예, 올라갑니다. 예. 예, 예. 절대 기아차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판 커지는 중고차 예. 시장에 지금 SK부터 시작해서 롯데렌탈하고 아.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가 이제 한 5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시장의 주도권 싸움인데 일단 완성차 시장이 더 큰 어드밴티지가 홈그라운드예요. 현대는 기아는. 그래서 이는 또 한 달 동안 탈 수 있는 또 전략적인 또 인증 제도와 또 그를 가미한다면 이번에 기아 자동차 그래도 지금 이렇게 완성차 중에서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심과 그다음에 차트도 보시면 기아차가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도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니까 그걸 한번 모멘텀까지 같이 계산했을 때는 기아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 그걸 산다면은 대기업, 물론 중고차 시장에 여러 종사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파시겠죠. 하지만 이제 대기업에서도 판다고 그러면 좀 더 그것도 더 신뢰가 가기는 해요. 약간 크기에서 맞아요. 오는 그런 네, 그렇죠. 신뢰가 있어서. 네. 궁금한 거 그거예요? 현대차하고 기아, 그래도 기아가 더 좋은 겁니까? 현대차가 좋습니다. 현대차가 더 좋고. 네. 예, 오늘은 기아가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 기아 올랐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 골라주신 네. 김영호 네. 전문가님, 현대위아에 대한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러시아 리스크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안 좋아지고 부품 업체들도 따라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고민을 예상을 상이네요. 했는데 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종목이 나왔을 때 이 이상 월드컵에 현대위아 한번 나왔을 때 그때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위아가 좀 많이
이 해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본격적으로 NFT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방금 이틀 전인가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네. 그거에 이제 좀 관련된 또 종목이 현대위아다. 이러한 좀 많은 이슈들이 또 모멘텀이 있으면서 네. 현대위아의 그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위아는 저번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받쳐주면서 그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충분히 그 전환이 되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그때 진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에서도 네. 좀 보면 박스가 좀 쳐지고 있지만 이제 네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받쳐지고 있는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또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증가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 저기 앞에 지금 솟아올라 있는 저 장대 양봉의 거래량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조금 더 이제 개인 물량을 뺏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적어도 저기 그 위에 정고점 매물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분이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의 종목이 결정이 됩니다. 시청자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주 대 완성차. 오.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네, 근소한 차이로 완성차 업체인 기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기아가 올라가게 되는데 현대위아 이제 많이 떨어지고 드디어 바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결국에는 현대위아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전환된다면 또 그만한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73,000원. 73,000원까지 일단 보고요. 지금 그 부근에서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매물대를 돌파해주는지 확인해보고 추가 투자를 이어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쉽게 떨어진 현대위아는 목표가 73,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기아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2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자, 3라운드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제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해서 파워로직스가 오늘 뭐 상당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붙는 종목은 5G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기업, 서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서진 시스템의 다른 매력들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3라운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G가 아닌 다른 매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되는데요. 네. 파워로직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자, 파워로직스가 오늘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폐배터리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네, 예,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네. 우리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 보면 핸드폰 배터리 있잖아요. 리튬 네. 배터리 폭발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그 모듈 센서 만드는 거 하는 회사예요. 안전장치 같은 거. 이 안전장치 만드는 회사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회사에 하는 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서진 시스템은 옛날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이 이렇게 없던 시절 삼성이 이제 늦게 들어왔을 때 뭐 모토로라든지 뭐 필립스라든지 뭐 에릭슨이라든지 세계적인 노키아도 유럽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옛날에 핸드폰 시장에 있을 때 그 금형 네. 그러니까 남의 물건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렌트 같이 틀 핸드폰 같은 틀 거죠? 만들어주고 네. 금형 합금 원래 그런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공장이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공해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인허가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환경 규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1, 2, 3 공장이 다 가 있어요. 그렇군요. 삼성 공장에 박리년 다 가 있다고요. 네. 그 서진 시스템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알루미늄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바라고 해서 금덩어리처럼 이걸 이제 인곳이라 인곳 1kg, 2kg짜리. 그거 반도체 만들 때 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1kg, 2kg, 10kg짜리 이거를 원하는 바이어들에게 고객사에게 만들어서 몇 개씩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금형, 인곳, 그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배터리 그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다 해요. 통신 장비만 하는 통신이 게 우리가 더 아니군요. 많죠. 통신도 하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네. 핸드폰 시장 한 10% 정도 보면 되고요. 네. 통신 장비도 한 20, 30% 되고 회사의 비율 자체가 지금 뭐 10%, 20%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로테이션적인 부분이 좀 서진 시스템이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공장을
베트남에 크게 옮겼기 그래서? 때문에 네. 충분히 거기서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이 괜찮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네, 서진 시스템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설명까지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네, 저는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서진 시스템 제가 좀 마무리로 좀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네. 글로벌 EMS 이쪽으로 또 이 서진 시스템이 많이 도약을 좀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네, 네. 저도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워낙 이 서진 시스템의 기업적인 특징 자체가 나라 오늘 이 포커스를 본 게 뭐냐면요. 예. 첫 번째 이제 재무제표적인 부분을 많이 크게 봤어요. 돈 잘 버는 집 예, 돈 잘 버는 왜냐하면 뭐 지난해만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6천억 되고 영업이익도 580, 한 10% 정도 벌었고요. 네. 올해도 한 1조 정도 이렇게 돌파 예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파워로직스랑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서진이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보지만 네. 이 지급 현실, 그러니까 대형주라든지 소형주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든잖아요. 장 자체가요. 개별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을 안정적으로 주면서 여러 가지 네. 이슈라든지 그런데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서진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풍부한 통신 또 모듈 시스템이라든지 네. 통신 장비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팔방미인 같은 느낌으로 여기 서진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파워로직스 오늘 뭐 안 그래도 폐배터리 얘기를 좀 네네.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뭐 대표적인 애들 있죠.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그런 게 있군요. 네, 거의 뭐 3대장이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이곤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률 제정에 대해서 네.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폐배터리 섹터들이 좀 상승세를 좋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폐배터리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지금 물론 폐배터리에 대한 그런 수거 그리고 회수해서 보관하고 그걸 다시 공급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 그거 이전에 저는 봐야 될 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폐배터리를 받아서 녹인 이후에 그 소재를 다시 처리하는 거. 네, 회수하는 예. 처음에 소재를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튬, 니켈 뭐 이런 소재들을 이제 녹여서 이제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입장에 생각했을 때 기업들 생각했을 때 차라리 비철금속 뭐 재련이라든지 제조 그쪽으로 저는 오히려 네. 폐배터리의 그 수급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몇 가지 지금 사업을 또 뛰어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재련 쪽으로.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려아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으로 뛰어든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1차적인 역할이 일단은 거기서 소재들을 빼내는 거. 그게 1차적인 거라는 전체 거죠. 과정 중에서. 네, 그럼 예, 그런 예. 밸류체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폐배터리에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워로직스가 오늘 올라와 있지만 더 네네.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는 결국 이제 저번에 현대차와 이제 협약을 해서 네. 협업을 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한 것이 부각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런 사업 분야에 지금 진출해 있는 만큼 예. 파워로직스도 뭐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폐배터리의 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 그 금속을 처리하는 재련 업체부터 먼저 좀 주목을 해봐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삼성그룹 계열의 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중요한 건 이제 파워로직스가 저번에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서진 시스템도 저번에 5G 이슈가 터졌을 때 일단 거래량이 같이 터지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역시나 거래량 터트린 이후에 조금 저 때문에요? 중간에 이제 권리락 기간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익권을 내어준단 말이죠. 저러한 거래량들을 체크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나쁘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로 조금 고려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의견 이번에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그쵸.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파워로직스 대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59%대 와. 41%. 아무래도 이제 서진 시스템은 그 5G 때문에 고생한 그림자들이 그렇죠. 네. 약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이 투자 심리가 바뀔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네. 이제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진 시스템이 좀 다양한 리인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진 시스템에 대한 가격 전략 좀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야, 5G 하면 항상 이게 거론되는 이 서진 시스템인데. 에이스테크도 생각나는 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서진 시스템은 5G보다는 네. 네. 이 재무적인 이 성향이라든지 기업의 매출적인 이게 보더라도 네. 금융이라든지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10%씩 이 그 쿼터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요. 또 그 다양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또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네. 고정 비용을 갖다가 좀 삭감할 수 있는 비용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또 5G 한참 통신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좀 오르곤 했는데 저는 서진 시스템 22,000원, 자 22,000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육성 사업이 보면 통신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될 겁니다. 신정부도. 예, 신정부도. 왜냐하면 용산 같은 경우에도 옮기면 네트워크 장비라고 맞아. 그때 그 얘기해요? 예,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거기도 또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또 통신 장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회사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하나를 크게 잘한 것보다는 다양한 종목에서 수익을 나는 그런 업종들, 업황들을 예. 한번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익권을 좀 볼 수 있는데 좋을 거라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22,000원입니다. 파워로직스 올리도록 하겠고요. 4간 대진표,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4라운드는요. 나이스 샷. 예. 골프와 관련된 그런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치네. 자, 어쨌든 간에 디너전 박수. 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살렸네요. 자, 골프존 올라와 있고요. 또 VC라고 해서 오늘 또 전 처음 보는 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요. 예, 둘 다 골프랑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 전문가님들의 의견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프존, 이건 실내 골프장이 되겠죠. 네. 그리고 VC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최인호 전문가는 골프존 VC 어떤 겁니까? 자, 오늘 이 종목이 왜 어디다 생각하십니까? 종목부터. 예,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오케이. 골프존. 네. 우선 네. 들어보고요. 자, 그다음 김용호 전문가요. 저도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골프전. 네. 역시 2030 세대. 골프의 열풍 좋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골프존 지금 얘기 좀 해주다 마는데 어떤 겁니까? 오늘 왜 골프존이 왜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 VC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군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리오프닝 됐는데 항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기대만큼 네. 뭐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예, 좀 안 그게 나오죠.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컨센서스라든지 나오면 항공주들이 좀 약간 실적이 좀 둔화될 거란 예상. 네. 그것 네. 때문에 좀 약간 오늘 그런 것들이 이제 골프존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네. 사실 V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거리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거리 측정기가 골프 칠 때 거리 측정기라는 게 필요한가 봐요. 아니요, 이제 내가 원하는 야드 같은 이제 거리 저기 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얼마나 그렇죠. 네. 날아갔는지. VC가 그런 원래 게 그거 하는 필요하군요. 회사예요. 근데 네네. 이 회사보다도 더 유명한 데가 파인 디지털이 더 유명하고요. 니콘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 기술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뭐 또 여기 브루쉘이라는 기업도 있고 한데 네. 이 V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핸드폰 이렇게 시계처럼 스마트워치처럼 네네네. 생겼는데 이게 국내 골프장이 한 80%밖에 못 써요. 20%도 안 되고 해외는 가져가 봐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호환성이 떨어지네. 이제 R&D적인 부분이 엄청 떨어져요. 아하. 근데 이제 오늘 골프에 관련된 오프부터 마스터까지부터 시작해서 네. 골프 다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골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또 매출이 높고 또 국내 시장이 이렇게 이 체인점 사업이 워낙 또 탄탄하기 때문에 네. 또 각 골프장들과 연계가 다 돼 있고 또 메타버스적인 거는 이렇게 연관성도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가능할 것 가능하죠.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적인 그거지 않습니까? 필드 네. 나가지 않고 그 이제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브를 이렇게 아이템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시장적으로 봤을 때 골프전이 어른들이 치는 골프가 아니고 어린이도 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게임 시장으로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골프전을요. 골프존. 네, 그래서 큰 그림을 봐서 골프전을 보고. 그 최인호 전문가께는 김용호 전문가께는 그거 네.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골프전 VC 둘 다 제가 어떻게 보면 까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골프는 제가 알아보니까 네. 봄철이 성수기라고 하고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 매출을 낼 수 있는
최적이고 거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봄철이 성수기는 맞습니다. 겨울 네. 동안 이제 잠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그쵸. 추워서 어떻게 칩니까? 그쵸. 네. 들어가셔야 어쨌든 네, 그 욕구를 봄에 이제 푼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사이클 자체가 그런데 그렇군요. 예. 사실 이 골프 인구인으로서 보자면 골프장 예약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 아, 부킹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정말 그 자리 잡기 힘들어서 그 부킹 잡아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다 매진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에 오히려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요가 세군요. 네, 맞습니다. 스크린 골프 같은 이제 경우에도 그 코로나 때 이제 놀 게 없는 그런 분들이 네. 스크린 골프로 많이 몰렸단 네, 말이죠. 또 룸으로 이렇게 다 네, 맞습니다. 쳐져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뭐 시즌을 지금은 떠나서 네. 골프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은 골프존의 실적은 계속해서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 특히 스크린 골프는 이제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네.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분 모두 다 골프존, 그러니까 실내 골프와 관련된 이런 업체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도 종목을 그렇게 같이 가져가셨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존 대 VC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으로 네. 골프존이 90% 득표율로 네,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 아까 전에 호환 안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거의 그때 VC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워낙 또 그러네요.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또 왜냐면 이거는 라이선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근접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용 전문가께서 네. VC 가격 전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VC는 목표가 17,4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시가총액이 적은 거에 비해서 리포트도 나와 있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뭐 1,000억 이상으로 바뀌겠지만 그 네. 전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작네요. 네, 좀 이러한 시장에서 좀 불안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냥 소액 투자 정도로 VC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골프거리 측정기 시장에서는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골프 시장이 좀 커가고 이 VC라는 기업이 아까 네.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 말하셨던 것처럼 네. 기술력이 좀 보완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 구장도 많이 늘어난다면 R&D가 성장을 필요하다. 성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C 17,4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네. 우선은 골프존이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의 1라운드는요, 초코파이 대 EV6입니다. 오리온 대 기아가 되겠습니다. 과연 과자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오늘 또 선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인데요. 자, 오리온 대 기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바닥 짚고 올라오는데 오리온 약간 좀 비실비실한 느낌이라면 기아는 굉장히 역동적, 쭉쭉쭉, 예. 역동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또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오리온일까요? 기아일까요? 기아입니다. 자, 네. 자,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오리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온의 매력 할게요. 네, 아까 그 전기차 EV6랑 그 초코파이 얘기하실 때 네. 그 마시멜로 구워 먹는 순간 상상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약간 그 차박으로 연결하셨나 봐요. 네, 약간 좀 맛있잖아요. 네. 그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이 오리온을 제가 고른 이유는, 기아는 어느 정도 지금, 자동차 업계가 많이 악재가 소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환경만 받쳐준다면 네. 이 자동차의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자동차 예약 대수가 밀려 있는 것만 봐도 이 소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많이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네, 지금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그냥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또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네. 오늘 종가의 전일의 거래량 전에 그 전고점의 거래량을 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량 엄청나네요. 네, 거래량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건 정말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오리온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오늘 거래량을 보니 그 이제 형님들 제가 소위 표현하는 형님들의 그 물량이 들어왔다. 네, 큰 손에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온을 골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리온을 원래 두 분이서 8강 때 골랐었는데 이제 네. 기아 쪽으로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바꾸셨습니다. 네. 기아는 어떤 부분을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될까요? 기아는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아, 예. 네. 지금 이 시총 1위부터 10위를 봤을 때 일단은 제가 기아차는 들어가 있는다고 봐가지고요. 수익 측면에서요? 자, 지금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꾸준한 어차피 뭐 시총이 높으니까 저 정도 거래량은 충분히 나오는데 네. 지금 기아에 지금 처해 있는 하반기에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이 중고차 시장의 모멘텀이 급속하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에 상응해서 또 뭔가 또 좋은 또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 심리가 또 불러일으키고요. 지금 어제도 사실은 모두 시총 1번부터 20번까지 다 올랐는데 거의 3개 빼고 다 올랐는데 오늘 기아만 거의 올랐어요. 네이버랑. 그래서 그래도 기아의 힘이 그래도 뭔가 제시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단은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다. 힘들 때 잘해야 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단기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기아를 일단 선택했습니다. 단기 전략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좀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우 전문가 오리온,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기아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으로 결승 종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리온 대 기아. 네. 자동차를 골라주셨네요. 네, 기아가 64%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음식료다 보니까 오리온 네. 좀 무겁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오리온 정말 많이 하락하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올라갈 일도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한데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10만 2천 원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고요. 10만 2천 원으로 보고 있고 거기 지금 부근에 역시나 이제 변곡 매물대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량이 터진 부분도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 판매 가격 전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뭐 러시아에서 이미 4월에 20% 이상의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아, 이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호실적으로 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한번 추세 전환이 되는지 저도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추세 전환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네. 이제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터지면 저는 목표가를 좀 높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터졌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리온은 10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4강 대진표가 됩니다. 파워로직스 폐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봤고요. 또 골프존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완전 달라요. 폐배터리하고 골프하고. 네. 야, 두 종목 중에 하나 약간 좀 이색적인 대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골프존이 좀 더 상승세가 올라와 있고 둘 다 이제 주요 매물벽 근처에서 좀 뚫어내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파워로직스, 골프존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 파워로직스랑 골프존을 보면 저는 트렌드만 봤을 때는 골프존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배터리죠. 어려워요. 자동차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데 네. 트렌드로 본다면 둘 다 트렌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를 봤을 때 제 생각은 트렌드라는 건 트렌드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골프존도 좋고 MZ 파워로직스도- 세대는 골프존 아닌가요? 이거 약간 강요받는 저도- 느낌인데 저도 MZ 세대거든요. 그쵸 세대는 아, MZ 세대 참. 맞으시죠? 골프를 못 쳐요, 하나도. 야구 방망이 정도 이렇게. 네. 어쨌든 제가 네. 지금 고르는 거는 파워로직스를 고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요. 네네. 최근호 전문가님은요? 네. 종목부터. 저는 파워로직스를 어떻게 보냐면요. 계속 폐배터리 쪽에 좀 코드가 많이 지금 방송도 그렇고 많이 맞춰져 있는데 파워로직스가 돈을 버는 게 지금 자동차 보면 이 어라운드 뷰라고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싹 다 보이는 어라운드 뷰. 거기 보면 이제 GV6랑 그다음에 아이오닉스에 지금 장착이 다 돼 있어요. 카메라 모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폐배터리 시장이 제가 이렇게 오늘도 계속 컨센서스 부분 봤을 때 우린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고 쓰면 한 10년은 쓰거든요. 네. 10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하이브리드 외에는 전기차는 10년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과 축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2차 전지가 워낙 소재부터 하다 보니 끝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뭡니까?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요?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골프존 하겠습니다. 골프존. 매출로가 있습니다. 매출로.
아, 지금 갑자기 좀 채팅창 보는데 이건 앵커가 MZ 세대인가요? 이러는데 맞아요, MZ 세대입니다. M이 밀레니어 세대죠. 예,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간에 자 그러면은 골프존 여기 거의 못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메리트만 살짝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골프점은요, 직영점과 이 가맹점을 희한하면 지금 BBQ라든지 쉽게 교촌치킨도 어찌 보면 그런 어찌 보면 매장 형태의 라이센스하고 기계와 모든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골프존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면 와서 설치해주고 기계 다 해가지고 음향기계 막 새소리도 나게 해주고 다 해주고 그다음에 턴키네요. 각 골프장에 있는 프로그램 다 이어줘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네요. 내가 원하는 골프장 이렇게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어찌 뭐 게임에 어찌 보면 골프도 게임이잖아요. 네. 진짜 골프를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참 많이 치시는데 친구분들도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많죠. 많죠. 네. 근데 실제로 필드 나가는 거랑 골프존 가서 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많이 나고 그래요? 또 옷에 대한 신경도 쓸 필요도 없는 그쵸. 부분이고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1년 전에는 안에 친구들끼리 있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치고 하는데 골프존은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임보다 더 그러니까 실물 정도의 되는 거의 근사치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해외 시장, 해외 유수한 골프장들 이게 타겟으로 해서 지금 해외 가맹점들도 지금 계속 만든다고 하니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그런가요? 포커스를 봐서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어찌 보면 포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찌 보면 가맹비적인 이 비용만 더 지불하는 부분이지 이 창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해외 시장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전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파워로직스 대 골프전 또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 선택이 또 결승전에 종목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파워로직스 골프전. 네, 골프전. 골프존. 네, 57%로 골프존이 올라갑니다. 약간 뭐가 압도적인 거는 아까 전에 한 90, 골프전 90 빼고는 거의 왔다 갔다 50대 50이 그러네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기등기등한 모습입니다. 취향. 네. 취향입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만 취향입니다. 원하는 스타일대로 먹는 거. 뭐라고 카메라 안 잡혔는데 읊조리고 계세요. 네. 자, 양념반 후라이드반이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네. 자, 그러면은, 골프존에 올라갔으니까 김영호 전문가께서 파워로직스 지금 잡아주시죠. 네, 파워로직스는 이제 결국에 지금 이게 지금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신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파워로직스가 좀 더 좀 많이 투자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는지 사업 보고서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파워로직스의 그런 추세 전환되는 신호를 저는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목표가는 일단 8,100원까지만 봅니다. 일단 짧게 보고 거기서 만약에 수익을 챙긴다면 추세가 전환되는지 좀 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물량을 남겨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지금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있는데 목표가는 짧게 바라보시고 8,100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골프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로 결승전 가볼까요? 네, 결승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결승 종목 기아 대 골프존. 네,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대 골프 다 트렌디하다라고 아까 좀 미나이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은 종목인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이샷이겠습니까? 예, 골프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하시겠습니까? 이거 최현우 전문가님 다 골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저는 기아 갑니다. 기아. 결국에는 기아로. 네. 자,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기아로 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골프존. 미안하다. 네. 기아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 골프존이. 골프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혜와 기대감을 여전히 받고 있는 시장에서 네. 그런 종목인데 이제 매출이 앞으로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아직 여전히 끼어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대형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네. 조정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골프 업계에 대한 수혜는 있지만 네. 이 골프존이라는 거는 어쨌든 종목이지 않습니까? 유통되는 그런 주식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는 조정에 대한 리스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의 매크로 환경이 좋아진다면 네. 그 지금 수요가 이미 밀려 있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식간에 풀리면서 좀 많은 반등폭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서 좀 좋은 역할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그 자동차 매크로 환경이 언제 좋아질까요? 아, 하반기쯤 네. 됩니까? 저번에도 하반기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긴 만큼 좀 더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하반기 쪽으로 봅니다. 네. 좀 많이 기다리긴 해야겠네요. 그럼 하반기 때 가면 갈수록 최현우 전문가 보시기에도 기아 쪽은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걸로 보십니까? 기아는 일단은 내수보다는 외수가 더 포지션이 더 캐파가 더 크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잘 팔리나 봐요. 잘 팔려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해서 이렇게 뭐 가정용 뭐 패밀리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많이 이렇게 SUV를 많이 선호하지만 원래 해외에서는 특히 대륙이나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예. 기름값에 상관없이 큰 차를 대부분 소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예, 그렇죠. 있군요. 트렌드가 아. 있습니다. 국내야 뭐 도로 사정 좁고 여기 주차 사정이 워낙 그쵸.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세단 아니면 소형을 많이 선호하는데 나라별로 다르군요. 네, 나라마다 또 차해져 있는 기후 환경이라든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특히 유럽, 특히 북미 시장에 한 어찌 보면 제일 큰 시장이라 봐야 돼요. 이번에 또 뉴욕 오토쇼, 네. 이번에 또 120년 전통을 가진 뉴욕 오토쇼에서도 차 냈더라고요. 예, 아이오닉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니로. 현대는 예, 니로하고 이렇게 현대는 아이오닉스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멀티 첨단 시스템을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도 호평을 좀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평은 하지만 그래도 기아의 뭐 나갈 방향에 대한 일단은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군요. 네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떨어졌어요. 내일 올지 몰라요. 그래서 더 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어떤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아무튼 짧게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자는 오히려 그 방식이 더 지금 시장에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기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아 선택하셨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골프존까지 어떤 종목일까요? 자, 기아. 아, 역시 기아네요. 야, 갑자기 골프존 크게 당하네요. 버림받았어요. 모두에게 다. 예. 자, 그럼 기아 김영우 전문가부터 기아에 대한 전략. 네. 하기 받기 전에 네, 저희 이제 얘기부터 하죠. 우승자 발표를 안 하면 또 서운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기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음 바빠요. 자, 그러면은 김영우 전문가부터 기아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아의 가격 전략은 네. 일단은 참 기아를 지금 목표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86,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지금 기아 최인호 전문가님 또 혹시 빠르게 먼저 가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호 네. 자, 기아. 지금 68,100원에서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 근접까지 찾았습니다.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듣고요, 최인호 전문가. 네, 알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입니까? 저 예, 예. 문제인 거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을 드려가지고 아, 이게 죄송해요. 호선 네. 드리고 예. 안에 깔렸어요. 자, 네. 그래서요? 자, 기아차 네. 86,000원, 86,000원이죠, 지금요. 지금 네. 얼마? 86,000원 맞죠?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짧게 가겠습니다. 85,000원 가겠습니다. 85,000원이요. 네. 85,000원 나쁘지 않은 네. 내용이네요. 예.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87,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보셨네요. 네. 자, 두 분 모두 다 85,000원, 87,000원, 거의 8만 원대 중후반 쪽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골프존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 좀 추가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계속해서 김용우 전문가한테 네. 4강 내내 여쭤봐가지고 네네. 최인호 전문가께 이 골프존과 관련된 마무리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골프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상당히 일단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탄력은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시각인데 골프존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또 우리 취미나 스타일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라 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네. 그렇지만 가격은 18만 원.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걸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저조한 게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인식하는 바가 그래도 계속 간다는 네. 의미가 많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 보고
일단은 대응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기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이 85,0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87,0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골프존은 18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